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근데 내일은 뭐 더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무엇 때문에 열었냐면 뭐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거 먹어도 되나요?라고 뭐 영양제 저도 그냥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영양제들을 많이 그냥 저한테 물어봅니다. 영양제가 수백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보다 더 좋은 보약이 뭔지 오늘 진짜 보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병불치득중이란 이거 한번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유병불치득중이라 병은 병자가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떠도는 얘기로 병은 자연이 고치고 돈은 의사나 약사가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치료해 주시는 의사분들은 또 저런 제기랄 미친놈들이라 또 이런 욕할 수 있어요. 사실 병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동의보감에선 자연 요능이라고 그래요. 서양의학적으로는 파이지스, 즉 자연 치유력, 아시겠어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낫는 것이지 약에 의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는 의사나 약사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내 몸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병은 병자가 이겨내야지 대리전쟁에 의해서 병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리전쟁은 의사, 약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의료행위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병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속에 이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 자연 요능 이런 것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균을 잘 죽이는 항생제를 물쓰듯 갖다 퍼분다 할지라도 환자의 체내에서 이 균과 싸워 이기는 백혈구, 이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면역성, 아시겠어요? 면역력이 증가돼서 이 균을 잡기 위해서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은 사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면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 도우로 박사가 얘기했듯이 체온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않고는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어떤 병이든지 크고 작은 병이든지 병이 있는 사람들 체온을 재보면 정상 체온보다 낮습니다. 또 너무 높아도 병이고 너무 낮아도 병이에요.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우리 몸속에 백혈구의 식균작용,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들 모조리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팍팍 잡아 죽여야 병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약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약은 보조요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치료를 잘못하거나 적당치 못한 약을 쓰면 자연요능, 자연 치유력에 오히려 도리어 방해를 주어서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병도 잡쳐버려서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잘못하거나 오정육부의 조화 균형을 깨트린 치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의 근원지, 원인을 모르고 현재 나타난 현상만을 치료한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그 원인을 따져야지 배 아프다고 소화제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잘못 식별하는 거야. 병을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잘못 진단하니까 치료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곳을 치료하는 이런 잘못된 치료를 잘못하거나 또는 적당치 못한 약을 쓰면 여기서 환자 증상, 잘못 약을 써서 환자의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약으로 인해서 중화시켜버리거나 이런 현상들, 그리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 위주, 그냥 여기 아까진기나 발열 이런 식의 처방, 그 다음에 해독 능력 밖의 처방, 약이 들어가면 신장과 간이 해독할 능력 범위 내에서 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신장과 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약을 그냥 써버리는 경우, 약 독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병은 둘째치고 약 독을 해독하느라고 신장과 간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약 처방이나 부족 약 처방, 그것은 우리 몸속에 영양 효과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효과와 그걸 뭐 작용이지, 적용증과 부작용 사례가 실제 보면 약에 있는 이 약 곽을 열어보게 사용 시 주의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걸 첨부 문서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적용증은 굵은 글씨로 2-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은 약 100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 현재 환자의 상태와 이 약의 적용과 부작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곰곰이 보고 약을 올바로 처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으로 인한 이 오장육부의 부작용,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처방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적당치 못한 약을 쓰면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건강기능식품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농축 단일 영양제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자연요능에 도리어 해가 되어 독으로 작용돼서 고칠 수 있는 것도 못 고치게 잡쳐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한때 역사가인 방고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병이 생겼을 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면 중간치기 의사한테 처방받는 것쯤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둘러서 그냥 냅다 쓰면, 잘못 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잘못된 치료와 잘못된 약을 쓰면 몸에 한 가지라도 망가지면 오히려 더 안 고치니만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쓰다, 약이 좋다 하더라도 체질과 그때의 병증에 맞아야 효과를 내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무턱대고 치료를 서둘러서 이 치료를 잘못하거나 적당치 못한 약을 쓰면 오히려 몸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맞는 얘기입니다. 이 동의보감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용약 무고 반위 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을 근거 없이 함부로 쓰면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원기를 해치는 도구로 작용되노라.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을 근거 없이 쓴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거 없이 쓰는 거잖아요. 또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깨트리는 약을 쓰는 거예요. 또 현재 상황,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약을 썼을 때 이게 악화시킬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중화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쓰면, 함부로 쓰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 질병 상태를 고려해서 1:1 맞춤식으로 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마구잡이 아무렇게나 서양의학의 약을 쓰는 그 내용을 보면 병명 위주로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을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병명 통계, 대체적으로 배 아플 땐 이런 소화제 쓰면 되더라.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씁니다. 국소, 병명, 증상, 통계, 국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근원을 제거하거나 이런 건 내용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리바운드 재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물론 약이나 건강식품 또 건강기능식품, 단일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1:1 맞춤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보약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최고 좋은 보약. 삼시세끼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보약입니다.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평범한 것이 최고의 특별한 겁니다. 최고의 보약입니다. 삼시세끼 식사, 간식, 그 다음에 부식, 영양제, 피자, 햄버거, 과자, 괴기, 약 이런 게 보약이 아닙니다. 삼시세끼 식사가 보약이에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즐겁게 제철에 나오는 제철 음식으로 만든 음식, 그 다음에 소식하고 조리를 최소한 음식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집밥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여 병증을 고려하여, 이때 뭐 병증을 고려한다는 것은 서양의학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그것도 맞춰서 그걸 분석하고 대책을 고려한 내용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맞게 개인별로 1:1 맞춤식으로 자연식 중에 생식이 아시겠어요? 최고의 보약이고, 그 중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곡물 위주로 이 배합 비율을, 개인에 맞게 배합 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오행생식이야말로 보약 중에 으뜸 보약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흡수되고 남는 잉여량들, 고농축 영양제나 식품들,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구로 작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자연 치유력, 파이지스, 이 자연 요능을 방해하는 도구로 작용되고, 서양의학적으로는 혈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혈전은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약이나 어떤 음식도 도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생식, 그리고 동양인에 맞게 배합비를 달리에 맞춤 1:1 맞춤식으로 먹는 오행생식이야말로 건강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멋있는 인생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자로 약자를 풀어보면 풀초자에다 즐거울 낙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약초를 먹고 다시 즐거운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약초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양이에요. 약초는 음입니다. 식물은 음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대신에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되 음과 양의 이러한 배합 비율도 달리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보약이다. 현재 음과 양의 조합 배합 비율을 맞추되 배합 비율을 맞추되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서 이러한 음식 중에서도 최고의 개인별 1대1 맞춤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연식 중의 생식은 유일하게 오행생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으뜸 보약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이거 사놓고 이거 먹어도 좋으냐 저거 먹어도 좋으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보약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